홍익여고 1학년 내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홍익여고 1학년 내신 특징은요. 일단 전체 32문항 중에서 교과서에서 17문항이 출제가 되고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자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다음 부교재, 그다음 모의고사 순으로 정도로 5대 4대 1대 1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지난 중간고사랑 좀 비슷했고, 지문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문제 유형이 어법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고, 거기에 대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대신 시험 분석표를 보시면 일단 객관식에서 문법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주관식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둘 다 문제의 수준은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문법 문항이 사실상 객관식 한 문제, 서답형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전체 점수의 10.8점을 차지하고 있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맞는 것의 개수가 출제가 됐고요. 서답형은 틀린 부분 고치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법이 본문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내의 텍스트를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뭐 수일치 문제, 시제일치 문제, 관계사, 어순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2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사실 홍익여고가 독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에 속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중수준의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고사랑 비교하면 지문 길이와 선택지의 길이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선택지의 변화 난이도가 다소 쉬워졌고요. 계속 출제됐던 외부 지문 그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체감상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좀 쉽다고 느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해의 비중이 큰 만큼 그 모든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와 그다음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 막힘없는 그 선택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전체 문항 중에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세 문항 중에서 본문의 어휘를 변형한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어휘 변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그 어휘는 평소에 유의어나 반의어 등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에서 이제 세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요약문하고 본문 빈칸 추론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문 암기에서 풀 수 있는 서답형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단순한 문장 암기보다는 정확히 내용을 좀 파악하고 빈 곳의 내용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험 대비 때도 비슷한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홍익여고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 시험과는 이번에 약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연계 지문이나 지문 변형, 어휘 변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에 봤던 4번의 시험 중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시험이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고, 하지만 독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에서 텍스트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법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독해 문제는 교과서 문제가 지문의 길이가 시험지의 한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빠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평소에 테스트로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 서답형의 경우에서는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일단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약문 완성이라든지 본문 빈칸 채우기 등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좀 이해력을 요구하는 서답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홍익여고가
이 범위 내 지문의 개수가 공부해야 되는 지문 개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지문 내용 파악 여부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 기간 안에 지문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개인의 독해력을 끌어올려야 돼서 평소 어휘와 독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신 기출 주요 문항을 보시면요. 서답형 2번 문제에서 어법상 틀린 문제를 찾아서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리뷰 테스트 때 이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던 그런 여러 번 연습을 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제대로 찾아가지고 답을 고칠 수 있었고요. 객관식 15번 같은 경우에 문장 삽입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장 삽입 문제도 저희가 항상 모든 지문에 대해서 삽입,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 빈칸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요. 저희 적중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풀 수가 있었고, 어, 이 선택형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리뷰 테스트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똑같은 문장을 주고 가장 적절한 곳에 앞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쓰시오라는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19번 문제가 어휘 문제였는데,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단어를 반의어로 좀 바꿔서 낸 좀 쉬운 문제였었는데 이 쉬운 문제에서 정답이 이제 5번이었었지만 저희가 이제 리뷰 테스트에서도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숄트 보이지라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일단 풀렸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기말고사가 총 4번의 시험 중에서 체감상 가장 쉽게 느껴졌던 시험이었지만 사실 독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쉽지만 좀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지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학교고 그 지문 내용 파악 여부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 시험 준비 기간 안에 그 지문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읽고 그다음에 주제를 파악하고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그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홍익여고 시험은 평소 어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둬야 되고요. 독해 공부를 꾸준히 그리고 많이 다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